하고 2-2번? 2-2번. 요거 맞니?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래 얘가. 3차 함수의 도함수래. 도함수를 가지고 fx를 추정하는 문제인 건데, 끌 때 0일 때 함수값이 0이래. f0이 0, x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 나오는데, x에 대한 방정식 fx 이퀄 k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이라는 얘기 있는데,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2차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3차 함수를 추정을 한번 해볼 것이야. 지금부터 어떻게 3차 함수를 만들어 가는지.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기울기 함수, 그죠? f'(x라고 하는 건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지금 여기가 있어. 여기 기울기 0 되는 점, 여기도 기울기가 0 되는 점. 그럼 이 두 점에서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건데,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니까 이 점에서는 극소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점이 되는 놈이겠지? 대략 이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이 되고, 너무 위로 그렸다. 조금 더 내리자.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 기울기 0이 돼야 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기울기 0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지게 될 것이야. 도함수가 마이너스인 점에서 감소, 플러스인 점에서 증가, 다시 기울기 0 되고, 다시 감소,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데, 이놈이 x 이퀄 0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이놈은 이제 위아래 평행이동까지도 결정이 돼서 이렇게 x축이, 그 다음 y축이 변곡점을 지나는, 원점이 변곡점이 되는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지. 조금 찌그러져 보이는데 이런 모양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 3차 함수를 네가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 k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kx라고 하는 함수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네가 그릴 거야.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 그랬는데, 대충 그냥 원점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내가 그려도, 아무렇게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기 원점 지나는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려도 대충 세 점을 지나는 것 같은데, 원점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도, 자,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잖아, 그지? 기울기가 몸수일 때도 이렇게 그리면 세 점을 지난단 말이야. 조금 더 진행되고 여기도 조금 더 진행될 테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난단 말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그냥 뭐 임의의 기울기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해 보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3차 함수에 접하는 거야. 이 변곡 접선이라고 하는 요 놈까지만 생각하는 거지. 요 놈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예 한 점에서 만나고, 이때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이 변곡 접선은 3차 함수랑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이해돼?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져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놈보다 기울기가 조금만 작아져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가 뭐냐고 자꾸 묻고 있는 거야. 이놈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네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계산을 해서 풀 수도 있고요. 그래프 형태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이 있었잖아. 뭐 그거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 계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f 프라임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고 y절편이 3이래. 그래서 최고차가 마이너스인데 f 프라임 x라는 놈의 식이 최고차의 개수는 냅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돼? 얘가 0을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데 0을 집어넣고 3이 나오려면 a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돼? 여기다가 써야 되나? 이놈이 0,3을 지나니까 얘를 대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정의가 될 거고, 그래서 fx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4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얘랑 곱해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3 끝.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놈 가지고 fx를 추정을 할 거야. 지금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인테그랄 f 프라임 x를 쓸 것이야. 정리하면은 휙휙 마이너스 4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플러스 c를 쓰겠지. 근데 얘가 0 집어넣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f0은 0이니까 이놈이 f0이 0이니까 c도 0이 되는 거지. 됐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뭐냐면 굳이 뭐 이거 사실은 그릴 필요 없었는, 이거 fx는 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구할 필요 없어. 우리가 구할 게 뭐였냐면 원점에서의 기울기였거든. 이놈의 기울기. 근데 얘의 기울기 함수가 저 위에 있잖아. 이게 기울기 함수야. 이놈의 아래에 있는 그래프 3차 함수의 0에서의 기울기는 위 기울기 함수에서 3일의 3. 그 k가 3부터는 못 쓰는 거야. 3보다 큰 것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3보다 작을 때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지. 그 답은 3번 체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식은 사실 안 구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3차 함수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려고 이제 그림으로 봤는데 뭐 이런 거는 구할 필요가 아예 없었던 거야. 사실은 fx는 이 그림으로만 이해했으면 0에서의 기울기 구하라는 거구나. 이제 위로 올라가서 0에서의 기울기는 3이네. k 값이 3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3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 됐지? 또 그다음
다음 몇 번 볼까요? 2-6번. 6번. 자, 6번 또 문제 더 읽어봅시다. 4차 함수 fx의 도함수. 4차 함수 fx. 그놈의 도함수를 아래처럼 그려줬어. 도함수가 아래 그림과 같고 마이너스 루트 2, 0, 플러스 루트 2에서 얘가 0이 되네. 그걸 같네. 자, 이런 모습이고, 근데 적분된 원래 함수 4차 함수는 0일 때 함수값이 1, 루트 2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 이런 정보들을 줬어. 그리고 f의 입장에서 m일 때의 함수값이랑 m보다는 하나 큰 m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을 곱했더니 0보다 작아져. 이 얘기는 fm의 부호와 fm 플러스 1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겠지. 여기서 플러스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래야 곱해서 음수가 될 거고, 반대로 fm이 마이너스면 fm 플러스 1이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바뀌게 되는 정수 m들의 값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그래프 개형 묻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걸 적분으로 부른 건데 일단 봅시다. fx의 개형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알려준 정보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는, 0일 때 함수값이 1이에요 이거 알려준 거는 적분상수가 1이에요 라고 알려준 결과랑 같아. 적분하고 난 다음에 모든 놈들한테는 다 x가 붙어 있는데 적분상수만 말 그대로 지 혼자 상수거든. 그러니까 x한테 0을 집어넣고 나오는 값이 그냥 c 값이 되는 거야. 그 적분상수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이거? 네. 요 놈 알려준 거는 적분상수 알려준 거야. 이거 적분상수. 적분상수가 1이야 라고 알려준 거야. 루트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갔는데, 루트 2가 아까 위에 문제 풀었듯이 얘도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2가 그런 점이거든.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극소점이 돼야 돼. fx에서는 극소점이 마이너스 3. 적분상수만 제외하고 내가 4차 함수 fx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가 가지는 크기, 그래프로 둘러싸인 크기하고 0부터 루트 2까지 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아래쪽 크기는 당연히 같은 크기를 갖겠지. 네. 그러면 적분했을 때 함수값의 차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먼저 파악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정적분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요것도 그림을 여기다 하나 더 갖고 와서 따로 그립시다. f'x를 가지고 fx를 추정해라 라는 문제가 지금 두 번 연속 질문인 거야. 요 그래프를 가지고 fx를 추정할 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체크할 게, 이 점이 극점이래. 요 놈에서 극소점을 가질 거래. 0되는 점 여기서는 극대점을 가지겠지. 여기서는 다시 극소점을 가지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2에서 0까지 움직인 요 크기가 여기서는 함수값의 차가 되거든. 사실은 그건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 크기하고 요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내가 그리게 되는 4차 함수는 쭉 내려와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 쭉 올라가서 다시 극대값을 가질 거고, 또 내려와서 극소값을 가질 텐데, 이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요 크기가, 차이가 이만큼이 가지는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요? 그게 정적분의 정의야. 어. 마찬가지로 이 면적은 여기서는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데 그 크기가 같으니까 요 크기가 같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대칭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좌우로. 여기까지 되나? 네. 어. 이제 좌표축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 함수값 두 개가 필요한데 0일 때 함수값이 1이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고 루트 2일 때 루트 2일 때는 여기가 y값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잠깐만. 좌표축을 또 선으로 이렇게 x축이 이 정도 지나갈 거고 여기는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알아?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무늬 이렇게 있는 거고 이때 저 함수값들을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거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요 놈의 위치가 요 크기가 3이라고 알려준 거지 지금. 마이너스 3. 네. 현재 이런 상황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아이고 그죠? 여기가 루트 2. 아 그럼 정수값으로 1일 때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니? 이건데 지금 1일 때 함수값이나 뭐 2일 때 함수값이나 3일 때 함수값들이 좀 궁금한 건데 내가 얘를 1만큼 안 올리고 1만큼 그대로 내려주면 fx는 1만큼만 내려주면 0에서 접하고 이 양쪽 끝에 값에서 이제 그, 근을 가지는 모습이 만들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근의 위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정수값으로 뭐 플러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정수값들이 좀 필요해. 이 m 값들이 지금 다 정수값들이어서 m 플러스 1, m 이게 정수값이어서 정수값 기준으로 어 이렇게 일씩 증가할 때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1 집어넣고 함수값을 확인해 볼 텐데 이 함수를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저 위에서부터 f 프라임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을 근으로 갖고 0을 근으로 갖고 저건 초고창도 뭔지 몰라. 초고창도 뭔지 모르는데? 최고창을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아래 그래프를 위로 3칸 올려. 이게 지금 y 이퀄 fx죠? 이게 y 이퀄 fx가 되는데 이 fx라는 함수를 3만큼 위로 올려주면 최고창의 개수는 내가 뭔지 몰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접하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접하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이렇게 가지겠지. 루트요. 루트 2 루트 2 x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하고 그래서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 되겠네. 됐어? 네. 이제 플러스 한번 반대로 넘겨주면 그게 fx야.
그래서 fx의 모양이 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또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이놈한테 0 집어넣으면은 1 나와야 되잖아. 아, 네. 그지? x한테 0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냥 a 값이 없어도 1 나오네? 그러니까 a가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fx가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fx란 놈은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정수값들 기준으로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데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건 알았으니까 함수값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만 점을 찍어서 이제 함수값들을 볼 텐데 2를 먼저 집어넣어 볼게. 0일 때는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F1을 확인해 볼게요. F1 확인하면 여기다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나오네? 음수된대 음수. 그 다음에 2도 집어넣어 볼 거야. F2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거야. 4 마이너스 2 제곱되고 1 나오네? 다시 또 양수가 됐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아이고 더 내려도 되네.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 내려야 되니까 요 정도 잡을까 이렇게? 이 정도 잡을까?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 1일 때 그리고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다시 1 갔는데 여기 쭉 여기 1 되는 거 여기쯤에 2가 있대 이렇게 여기쯤에 2가 있대. 그 다음 또 3부터는 계속 양수겠지 그럼?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도 여기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2도 여기쯤에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림을 좀 작게 그려서 원래 그림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였냐면 m한테 얼마를 썼을 때 m 플러스 1 했을 때 1일 때의 함수값과 부호가 다르니 지금 이거 물은 건데 왼쪽부터 보면 m이 마이너스 3일 때 하고 m이 마이너스 2일 때 하고는 부호가 같은 거지. m이 마이너스 3을 주면 m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주면 m 플러스 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두 놈은 서로 부호가 같으니까 0보다 클 거야 곱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못 쓰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썼을 때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하고 요 부호 이 점에서의 부호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부호 여기 이 점에서 부호하고 서로 위아래로 바뀌니까 m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쓸 수 있어 지금. 마이너스 2를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쓸 수 있어요? m 대신에?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쓰면 0일 때 함수값이 또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도 쓸 수 있어. 같은 방법으로 0일 때도 보면 0일 때 함수값이랑 1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 이거 0도 쓸 수 있는 거야. 1도 쓸 수 있겠네? 근데 2부터 또 안 되는 거지. 2일 때랑 3일 때랑 부호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m값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지금도 이제 f 프라임 x를 가지고 fx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함수값들을 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함수값들을 줘서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어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말하자면 이제 적분상수를 결정하는 조건인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제 이 함수값을 더 준 거긴 한데 우리는 좀 그 간단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위아래로 올려가면서 간단하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함수를 정해봤어. 이렇게 6번 풀어봤고 또 이제 부정조건이라서 안 푸는데. 부정적분에서 뭐? 부정조건이라서 안 푸는데. 아, 여기까지 푼 거야? 예. 이제 다음 부분이 정적분인데 정적분은 이제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값을 만드는 거예요. 정적분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하면 함수가 만들어져.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정적분은 값이 만들어져. 이제 그 값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값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건데 어디다 볼까요? 너는 그 교재 들고 있는 거 몇 페이지냐? 152페이지 보면 정적분 나오죠? 그 15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적분했을 때의 원시함수를 적분했을 때 부정적분에서 얘기하는 적분했을 때의 원시함수를 라지 fx라고 일반적으로 쓰죠.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여기까지는 부정적분이야.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함수가 나와. 함수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려는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적분에 구간을 주는데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f x의 dx 이렇게 쓰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그 이제 밑에 책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라지 fx에 b와 a를 집어넣고 빼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아래 끝이 a고 위 끝이 b여서 이게 작은 값이고 이게 큰 값. 이제 x축 방향으로 얘기하면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빼세요라고 하는 이제 기호의 약속이야. 여기까지는 기호들을 이렇게 쓰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이렇게 읽을 거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그러니까 아래 끝을 먼저 읽는 거야. 그 결과는 적분된 함수에 b를 넣고 빼기 a를 넣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적분을 하고 나면 어쨌든 함수였는데 이건 함수지 이건 적분된 함수지. 근데 그 함수에다가 상수 b를 집어넣고 상수 a를 집어넣고 뺄 거니까 얘는 그냥 값이 되는 거 값. 그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값이 나오게 되는데 정적분의 결과는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어떤 함수를 내가 가지고 있고 걔를 적분된 함수도 지금 추정을 해본 걸 해봤어. 지금 문제 속에서도 풀어봤고 어떤 함수가 간단한 함수로 할게요. 뭐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간단한 함수로 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어. 이게 y 이퀄 fx라고 하자. 또는 f 프라임 x라고 써도 좋아. 그리고 그놈을 이제 적분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얘를 적분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적분해보자. 그림으로 보자. 적분을. 그림으로 볼 때 중요한 게 이놈의 적분된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이 적분된 함수의 입장에서 요 그래프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 거지. 기울기가 플러스 그럼 증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럼 감소.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 여긴 증가. 구간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쪽 구간에서는 증가해야 돼.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얘가 0 여기서 기울기 0 여기서 이제 감소해야 돼. 쭉 감소 이렇게 감소 다시 기울기 0 여기는 플러스 되니까 증가해야 돼.
쭉 증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가니?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는 아까도 문제 풀면서 많이 해봤던 건데, 적분 상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다가 이제 A와 B를 A와 B를 A와 B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A, 여기다 B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함수가 y는 라지 fx이고 여기 왼쪽에서 쓴 대로 그대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는 라지 fb에서 빼기 라지 fa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가지는 b를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여기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빼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작으니까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뺐으니까 음수 나오겠지. 이 그래프 상에서. 그 음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요만큼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려나? 여기. 요만큼의 크기를 뜻하는 거야, 이게.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위에 있었으면 플러스 값이 나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정적분은 면적하고는 다르고 면적을 나타내 주기는 하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쓰는 거야. 이 면적에 부호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만일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그래프였다라면 이건 어떻게 그릴까?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게. 잠깐 요거를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쪽에다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게. 그런데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위로 그릴 거야. 이제 이렇게 그릴게. 좀 삐뚤어졌는데 그냥 갈게요. 그냥 갑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제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이고,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적분된 함수는 증가 감소를 이제 이 도함수를 보고 따라서 그리면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 이런 개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야.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지. 내려오다가 기울기 0돼. 다시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0이 돼. 그리고 여기 또 내려가.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됐지? 요번에도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둘 거야. 그러면은 함수가 요게 y fx고 요게 y 라지 fx 원시함수 이렇게 부를 건데, 적분상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겠어. 이 왼쪽에 쓴 식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B에서의 함수값 이만큼에서 A에서 함수값 이만큼을 빼주래. 그럼 이제 B에서 함수값이 더 크니까 빼면 양수 남겠지. 요번에는 이 크기가 얘기하는 게 FB-FA가 의미하는 게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저만큼의 면적을 얘기하는 게 B에서 함수값에서 A에서 함수값을 뺀 거라는 거지.
수식으로 쓴 여기 왼쪽에 쓰여져 있는 이 수식으로 써 있는 이 내용들이 fx에서 입장에서는 면적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래.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면적은 아니야. 그냥 면적을 이제 부호를 붙여서 위에 있는 건 플러스로 쓰고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쓰라는 거야. 그거를 적분된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수 값의 차가 되는 거야. 요게 의미하는 게 이게 함수 값의 차가 되는 거야. 함수 값. 그런데 부호를 생각해 주자는 거지. 이거를 면적으로 쓰고 싶으면 그래프를 다 위로 접어 올려야 돼. 그건 나중에 이제 면적 활용 정적분 활용해서 얘기를 할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받아줘야 돼. 그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문과 여기 수투에서는 안 나와요. 수투에서는 구분구적 이 정의 말하자면은 얘가 면적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내용이 수투에서는 안 나와. 이제 교과정에서 또 빠져서 그게.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서 그 이과 적분 쪽에서는 구분구적법이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얘를 이해하길 만한 도구가 없어. 그냥 약속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냥. 정적분까지도 그냥 말하자면 계산이야.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대. 요로 fx를 인테그랄 취해서 a, b 써 있으면 적분한 다음에 b를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두 개 빼.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함수 값의 차라는 거지. 예.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도구가 없어. 얘를 증명시킬 만한 도구도 없고 그게 나중에 이과 미적분에서 나올 거라서 그냥 단순한 계산이어서 그냥 적분한 다음에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거는 물로 해볼까? 다들 뭐 칸이 이 문제 배터리에 칸이 다 한 칸짜리밖에 없어. 앞부분이 한 칸짜리다. 두 칸짜리 하나 나왔다. 13번, 15번. 15번은 뭐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돼서 13번만 볼게요. 일단 그 앞쪽까지 지금 요거 13번 풀듯이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들이니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함수 fx라고 줬어. 2차 함수 요런 거 놓치면 안 돼. 2차 함수. 2차 함수. fx는 2차 함수. 그냥 fx가 2차 함수라고 써 있네. 밑에 식에도 그냥 2차 함수 2차식으로 써 있네. 얘를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볼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요거 또 똑같은 거네? 제곱만 해놓은 거네? 이것 때문에 복잡해. 힘들게 생겼어. 이거 뭐야? 계산이 되게 귀찮은가 본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 그냥 값이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값이야 이거. 너보고 구하라는 것도 지금 그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이참수 fx를 이렇게 준 거거든. fx는 7분의 1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뭐 이런 모습으로 준 거야. 됐지? 예. fx를 이렇게 줬는데 이때 fx가 이렇게 정의되면 이거 봐라.
저 네모친 부분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여기다 ft 쓰래매. 여기 ft를 집어넣으려는데 fx가 이렇게 생긴 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t 집어넣고 쓰면 돼. 이게 ft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놈이 누가 돼? a가 돼야 된대. 지금 뭘 쓴 거냐면 내가 뭘 쓴 거냐면 요거 가져와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네. 맞니? 네. 저 가져와서 그대로 쓴 거야. 요것만 풀면 끝이야. 산수하는 거야 이제. 적분 한번 해볼까? 적분하면은 휙휙 7분의 분모에 3 생길 때 분자랑 약분해서 4 남기겠지? 세제곱 마이너스 t 변수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럼 요거 a 남고 t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a 제곱에 t 이렇게 되고 적분 상수가 원래 생기는데 어차피 여기 숫자 집어넣고 빼면 상수는 사라져.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 적분 상수는 쓸 필요가 없어. 네. 그럼 정리하면은 이거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는 거잖아, 그지? 7분의 4에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또 4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a 제곱 이렇게 생긴 놈에서 빼기 1 집어넣으래. 빼기 1을 집어넣으면 7분의 4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 요걸 계산하래. 그러면 얘가 a가 된다는 거지 지금. 정리해보면은 a 제곱 남고 1차 항이 플러스 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3a 남을 거고 여기 상수가 7분의 32 7분의 4 빼니까 플러스 7분의 28 될 거고 그럼 얘 4네. 그죠? 지금 이게 a가 된다는 거지. 예.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가 넘어올 테니까 4배의 a 플러스 4가 0이 되도록 a를 결정하는 거야. 뭐 a는 2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고 답은 2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지금 이놈이 뭐 별 2개짜리로 지금 주어져 있긴 한데 사실은 되게 단순한 아주 산수인 문제야.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fx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fx에 관한 얘기인데 모양이 두 가지거든. 우리가 다룰 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fx를 다룰 때 지금 문제처럼 정적분이 구간을 둘 다 숫자로 갖고 있을 때 지금 여기 함수 fx가 막 x에 관한식이 나오다가 정적분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fx가 있는 거야. 그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fx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처럼 우리가 다루려는 게 정적분을 갖고 있는 함수 fx를 지금부터 다룰 건데 첫 번째 지금 문제처럼 구간이 상수에서부터 상수까지로 주어져 있는 요런 게 이제 요런 표현이 정적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요거 다룰 때 우리가
어차피 얘가 숫자일 테니까, 어차피 이놈이 숫자일 테니까 이놈을 그냥 어떤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던 게 지금 풀이인 거야. 이해되겠지?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똑같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fx를 다룰 거야. fx를 주는데 그 fx가 막 쓰다 보니까 정적분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구간이 상수부터 상수까지가 아니고 여기 x가 들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 요 놈을 다룰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요 놈 다룰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x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의 dt가 되네. 적분 구간이 시작하고 끝이 같으면 사실은 선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 네. 그럼 면적 입장에서 봤을 땐 걔는 0과 같아. 0이야 0. 오케이? 그럼 실제로 계산해도 똑같이 a 집어넣고 이 ft 똑같은 함수가 있는데 적분해갖고 a 집어넣고 똑같이 a 집어넣고 빼라고 그러면 다 없어지잖아. 그지? 계산으로 볼 때도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요번에는 양변 미분을 해. 요 놈은 지금 이제 쟤를 미분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요 놈을 미분하는 과정을 보면 괄호 계산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괄호 계산할 때 여러 개의 괄호가 있을 때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계산하면서 밖으로 막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연산의 기호들도 안에 있는 것부터 연산해서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요놈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분은 좀 이따 하고 여기에 적분을 먼저 해야 돼. 그럼 라지 f에 x 집어넣고 빼기 라지 f에 a 집어넣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얘는 숫자야. 상수야 상수. 그 저 미분하면 뭐 되겠어? 0이죠. 0 되겠지. 결과적으로 얘 미분한 거밖에 안 남는데 요 놈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함수가 ft였거든. 그거 적분한 게 이제 라지 ft인데 거기다 x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요거 미분하면은 그냥 fx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돼?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1번만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가끔. 또는 1번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2번만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순서를 맞춰서 1번, 2번 순서대로 푸는 게 좋은 게 가끔 1번 조건을 빼먹어. 이게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조건으로 얘를 빼먹고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은데 얘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생긴 놈을 미분을 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지. 미분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놈을 적분하면 저놈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부정적분으로 볼 때는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부정적분으로 보면 참 좋겠는데 정적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fx를 적분하면 정적분으로 표현했을 때 fx를 적분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고등학교 고과정에서의 수학은 눈에 보이도록 써준 것만 공부를 하는 건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야. 그건 산수야.
우리는 지금 얘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건 그냥 F 플라임 X겠지. 이건 미분에서 공부한 내용이잖아, 그지? 어. 이쪽 방향으로 확장은 별로 어렵지 않아. 얘를 적분한 게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얘를 적분한 게 저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얘를 일로 또 확장을 하면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쪽으로 확장하는 게 좀 문제인 거거든? 그게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 모양이,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을 가져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써 있는 요 놈하고, 뭐 그 옆에 거는 뭐 미분에서 다루는 거니까 안 써도 되겠지? 요 놈들이 지금 관계가, 요 놈들의 관계가 얘를 미분한 게 이놈이 나오고 얘를 또다시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쪽 과정을 보고 싶은 거지. 적분 이쪽 과정. 물론 이걸 연산하라고,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걸 연산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알아보라는 거야. 실전에서는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얘가. 그럼 얘가 미분을 하면 얘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묻기도 해. 그 과정을 일단 잠깐 먼저 보면, 과정을 먼저 보면 얘를 먼저 미분을 해볼게요. a부터 x까지 x-t의 ft dt. 여기 dt 빼먹었다. 위에 거. 자, 요거 적분하라고 하면 적분하는 과정도 알아야 돼 이거. 미분을 할 건데 근데 적분을 먼저 해야 되네. 안에 거. 안에 걸 먼저 연산해야 돼. 자, 이거 적분 먼저 해야 되겠는데 적분 변수는 t야. 여기 x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 x라는 놈은 적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적분 현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변수여서 요건 앞으로 던져도 되는데, 물론 요 미분 기호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dx, ddx 뭐 이렇게 읽는 거지. ddx 놔두고 x랑 ft를 곱한 놈은 x를 앞으로 던져 넣어서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이렇게 하나 빼놓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번에는 a부터 x까지 t 곱하기 ft에서 요번엔 t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적분 변수에 걸리기 때문에 요 t는 밖으로 못 나가고, 원래는 x 곱하기 ft였는데 x가 앞으로 나간 거야. 이거는 요거 쓴 거 이해 가니? 네. 이해돼? 예. 자, 이걸 지금 미분할 거거든. 지금부터 얘를 미분할 건데 얘가 x에 관한 식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자, 미분 변수는 x예요. x에 대한 미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할 건데,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뭘 공부했냐면, 요렇게 생긴 함수, 요 안에 들어간 게 어떻게 생겼든지 t에 관한 식이야. 이렇게 생긴 놈을 적분해서 미분을 하면 그냥 이 안에 있는 놈이 그대로 x라는 놈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면 돼. fx. 이해되겠어? 예를 들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 안에 t로 표현된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돼.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뭐 이런 게 들어갔어. 이렇게 써놓고 미분하래. 그러면은 얘는 이 t에 관한 식을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꺼내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f라고 하는 기호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f라고 하는 건 어떤 함수식이야. 뭐로 표현된 식이냐면 t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식이야. 그게 이렇게 나왔대. 이건 뭔데? x로 표현된 함수식. 오케이? 자, 이 안에 a부터 x까지라고 써 있고 요 안에 ft 마이너스 gt 이런 게 들어 있어. 이렇게 들어 있어. 그러면 결과는 fx 마이너스 gx가 나오는 거야. f다 g다 하라고 하는 이 기호에 주목하는 게 아니야. t에 관한 식들은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방금 전에 위에서 본 내용이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거. 됐니? 자, 그걸 이 밑에다 적용시킬 건데, 자, 일단 요놈 미분할 때는 고배식의 미분을 볼 거야. x에 관한 식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고배에 대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면 돼.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요번엔 앞에 걸 그냥 쓸 거고 뒤에 걸 미분하는데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돼. 고배식의 미분 끝났고 그 다음 마이너스 요 뒤에 것도 미분하는 거지.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만큼이 그냥 t에 관한 식이야. t로 표현된 식이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라고 그러면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꺼내놓고 나니까 이 두 놈이 똑같은 놈에서 지우고 남는 건 얘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한 건 얘가 돼 라고 하는 걸 보인 거야. 이해되겠어? 예. 지금 여기까지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fx에 관한 내용인데 물론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일반적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확장시킨 개념이야.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문제 속에 자주 보이는 애야. 한 단계를 좀 더 확장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얘가 보이면 이 과정을 묻던가 얘를 미분하면 정말 얘가 돼? 이 과정을 알고 있어? 이거 묻는 게 한 가지고 아니면 얘가 나오면 두 번 미분해. 그럼 fx야. 그거 묻던가. 둘 중에 하나를 물을 것이야.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볼 건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아까 문제를 봤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 텐데 문제를 뭘 볼 것이냐? 두 번째 거랑 확장하는 거랑 둘 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요 내용이 아마 조금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대칭성 얘기 나오고 뒤쪽에 절대값 나오고 오이씨 한참 넘어가네. 6-15번 어? 6-15번 아니에요? 그래 6-에 가니까 그런 게 나온다. 6-에 1번, 2번은 그냥 요 두 번째 얘기인 거고, 그지? 앞부분에 뭐 4번, 5번 다 이런 내용들이지. 그거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5번? 15번도 아니야. 이것도 그냥 그 얘기고. 그거는 뭐야? 수능에는 언급을 안 했었나? 그 문제는 안 보여. 얘는 모의고사에서만 나왔었나 보다. 아니면
더 뒤에 가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안 보이네. 뒤쪽으로 더 가면 이제 면적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건 다음 얘기니까. 그래서 정적분 연산은 일단 부정적분 연산해서 숫자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 계산이 조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지. 계산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구간 양 끝이 숫자로 나오는 경우하고, 하나는 숫자인데 하나는 문자로 나오는 경우하고, 이제 그거 다루는 문제인 건데 11번 문제 하나 볼게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11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다 들어와 있어. 여기 요것도 있고, 여기 첫 번째 케이스지. 구간의 양 끝값이 다 숫자인 경우.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 요거는 하나는 상수, 윗끝은 이제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1번과 2번 경우인데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어서 요거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놈은 숫자 취급하기로 했던 거 맞지? 됐지? 숫자 취급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연산하기로 했었냐면, 요놈에 대해서는 x한테 밑에 있는 숫자 0을 집어넣는 값을 한번 써볼 거고, 두 번째 미분해 볼 거야. 거기까지 됐지? 한번 하나씩 해볼게. 일단 얘를 쓰려면 ft를 알아야 되거든. 첫 번째 거 이거 쓰려면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여기다 집어넣고 식을 쓸 거라서 얘는 미분을 요 앞에 있는 거 요걸 먼저 적용시킬 거야. 그래서 x한테 0을 먼저 집어넣을 텐데, 뭐 얘가 다 0을 갖고 있어서 f0은 0은 너무 당연한 값이 돼서 걔는 조건으로 쓸 수가 없어서 안 쓸 거예요. x 이퀄 0 대입하는 거는 조건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좌변도 0 나오고 우변도 0 나와 버려. 그래서 양변 미분을 먼저 할 거야. 그냥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이놈 미분을 해주면 좌변은 그냥 fx 나오는 거 맞아?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 그렇죠. 이제 우변도 쭉 미분을 할 거야. 미분해주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요게 지금 숫자라는 거, a라고 하는 게 숫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그냥 2a가 되는 거지. 됐지?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얘를 쓰는 거야. f 함수를 알았으니까. f 함수를 알았으니까 요 모양 그대로 쓰면 돼.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요거 t로 바꿔 쓰면 되는 거지.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a의 dt를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이거 풀면 끝. 이제 산수야. 이 점부터는 여기까지가 수학이고, 이거 이제 계산해내는 거는 산수인 거야. 좌변 계속 계산해갖고 얘가 오른쪽 a랑 같다라고만 만들어주면 돼. 적분해보자. 적분하면 띠리릭 적분하면 얘가 분모로 갈 테니까 1 더해서 분모로 갈 테니까 개수는 1로 없어지고 t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1이 있었던 지수가 분모로 갈 테니까 2로 갈 테니까 얘는 2t제곱 마이너스 2a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0부터 1까지. 됐어? 네. 계산하면 돼. 이제 1 집어넣으래. 0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 0 되고 없어질 거라서 1 집어넣기만 하면 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그게 누구냐면 a라는 거야. 따라서 3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f0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0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를 구하는 거네. 그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 F0 여기서 F0 집어넣으면 걔가 마이너스 2a거든. 라지 a. 근데 그게 스몰 a가 돼야 된대. 근데 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알았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얘는 값이 얼마야?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많이 복잡한 내용들이 아마 없을 거야. 계산하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인다 싶어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덤벼보면 많이 복잡한 내용은 없을 거고 다음 시간에 요 그 면적 전까지는 푸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면적에 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아까 면적이 어디서부터였더라? 정적분 활용 171페이지 17번 여기까지를 풀어야 돼. 근데 17개밖에 안 되네. 다음 시간에 정적분 활용해서 이제 면적을 들어가면 근데 여기도 별로 면적이 없는데 지금 얘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풀어볼게요. 왜 면적이 안 보이지? 면적이 왜 안 보이지? 한참 뒤로 갔는데도 면적이 안 나오는데? 4-10번 정도면 이제 면적으로 이해를 하긴 할 건데 책이 면적 얘기하고 조금 많이 섞어놨네 중간에. 우선은 다음 시간까지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정적분과 면적 유형 7 전까지 문제를 풀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면적 얘기를 할게요. 적분을 네. 공부하는 이유가 면적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네. 오케이. 다음 시간 우리 언제 볼까? 일요일날 볼까? 그때 보여? 어? 네. 일요일까지 풀 수 있겠어? 그러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일요일날 저녁에 볼게요. 네. 그래.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음.